아리스토파네스. 구희극. 드디어 이제 그리스 희극으로 왔습니다. 모든 드라마의 역사는 다 그렇죠. 네, 비극과 희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합쳐지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고 다시 또 이 역사입니다. 제일 첫 번째 시발점, 아리스토파네스의 새로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그리스 희극은 그리스 시대는 그래도 여전히 비극 우위에 흐름이 있었고, 그래서 희극도 이 구조를 보시면 비극에서 요구하는 구조에 대한 이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비극과 희극의 구조는 다른데 구성이 비슷비슷해요. 고대 그리스 희극에서는 코러스가 반드시 등장을 하고요. 비극에서도 코러스 등장하죠. 그리고 그 코러스들이 하는 역할이 비극과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희극도 이제 딱 이 연구를 통해서 보면 구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맞춰서 희극을 써야 되라는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중기희극 넘어가고 신희극 넘어가면 구조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도 하고, 구희극 자체 내에서도 조금씩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큰 틀은 벗어나지 않아요.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그러니까 분기점이 되는 장면이 아곤과 파라바시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미리 짚고 들어가는 이유가 3편에서 설명 다 해드릴 거지만 지금 여기서 짚는 이유는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그래야지 이 분위기가 보이거든요. 이 희극 자체의 분위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곤과 파라바시스, 이게 반드시 이제 포함된 것이 희극의 특성이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 거기에 딱 시작을 하면 비극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비극은 대부분 뭐 왕궁이라던가 혹은 왕궁 앞에 있는 광장이라던가 다 이런 데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희극은 지금 웃긴 거야. 왕궁 얘기 따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외 일상인들이 가볼 법한 그러한 데를 장소로 설정을 하겠죠. 이 희극은 그것보다 더 열악해. 주변에 바위밖에 없어. 완전 산골 벽지예요. 근데 이 자체가 벌써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환상성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장면인 거예요. 완전 그냥 산골 벽지. 거기가 공간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뭘 할 거냐? 이게 재밌지, 흥미롭게 재밌지 않겠어요? 여기에 어치를 든 에우엘피데스라는 노인과 까마귀를 든 페이세타이로스라는 두 늙은이가 들어와요. 아유, 미친 늙은이야!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를 끌고 온 거야! 이러면서 힘들어. 막 죽겠다고 막 난리 바가지를 피워요. 아유, 야, 나라고 내가 지금 뭘 알고서 끌려왔냐? 이 새들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온 거 아니오? 이러면서 지금 늙은이가 막 이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새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당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들하고 막 싸워요. 아이 새들 말이야, 도대체 니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 거야? 애들이 가는 데로 왔다니. 지금 여기 아까 왔던 데 같은데? 야, 지금 계속 돌아가면 계속 돌무대기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까까까까! 그리고 그래서 어치가 막 삐삐삐삐삐삐 대고 있는데, 뭐라고? 어디로 가라고? 야, 어치가 저기로 가라는데? 그러니까는 저쪽으로 가래? 야, 얘는 이쪽으로 가래? 그러면 야, 그 앞에를 봐, 임마, 낭떠러지는데 그쪽으로 어떻게 가라는 거야? 그러면 까마귀 물어봐! 그러니까 까마귀, 야, 너 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난 날아가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희극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 속은 것 같다. 우리한테 이 새판 그 새끼요. 그 새끼 꼭 잡아줘야겠다. 도대체 이 새들 말 따라가면은 우리들이 원하는 그 장소로 간다고 했는데 도대체 가도 씨야. 아까 얘 뭐 봤어? 아까 뭐 얘 말 듣고 가다면 우리 저거 몇 번 계속 돌아갔다 왔다 했잖아. 얘네들 지금 새벽이라서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막 둘이 막 따들면서 지쳐가지고 이제 막 에우엘피데스가 나 자빠져요. 나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도대체 이 새들 이제 새들 가르니까 저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이야. 얘네들 내가 뭐 그래, 우리가 좀 멍청한 짓을 했다. 이 새 새끼들을 믿고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알려달라고 했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관객들 앞으로 나서죠. 사유를 설명을 해줘요. 우리는 까마귀들한테 가고 싶어 만반의 준비를 했건만 그리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으니 이런 고약한 일이 어디 있겠소. 이 자리에 와 계신 관객 여러분,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은 스키타이족의 병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이요. 그자는 도회인이 아닌지라 아테나이인들 사이로 억지로 밀고 들어오려 하지만 우리는 남에게 존경받는 부족과 시족에게서 태어나 시민으로서 시민들과 더불어 살다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고향을 훌쩍 떠났으니까요. 두 발로 말이오. 이는 우리가 그 도시를 미워해서가 아니오. 그 도시는 역시 위대하고 번창하고 송사로 재산을 날리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니까요. 희극의 강점이 뭡니까?
관객들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직접 소통을 함으로써 이제 이 처음 이제 포망을 딱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두 노인이 떠난 이유는 뭐냐면 저 말 끝말에 들어가 알겠지만 환멸. 어마무시하게 뭐 나라가 뭐 잘 돼가고 있고 막 금빛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데 거기 속내를 보면 재판과 송사가 넘쳐나고 모두들 지들 잘났다고 유식해서 떠벌려가지고 맨날 배심원 들어가려고 난리 바가지를 피고 있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시끄러운 도시여가지고 그것에 환멸을 느껴서 조용하고 참 이렇게 뭐 비방과 모욕이 없고 이런 한적한 그러한 곳을 찾아서 이들이 가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세장수한테 속은 거예요. 그런 나라가 없겠느냐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야 테레우스는 알지? 그러니까 테레우스 얘기가 이제 나와요. 후투티 전설. 그러니까 후투티 전설이 뭐냐면 테레우스라는 트라케 왕이에요. 얘가 프로크네라는 그 판디온의 딸이에요. 판디온이 아테나의 왕이었죠. 걔 딸 중에 이제 프로크네라는 이제 딸내미가 있었는데 얘랑 결혼을 했어. 결혼해가지고 난 아들이 이티스예요. 근데 이제 그 프로크네의 여동생이 있거든요. 필로메네예요. 그래가지고 이 필로메네 여동생을 아들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테레우스라는 이놈이 강제로 강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이 프로크네가 알아요. 나중에 참을 수가 없다 라고 해가지고 복수심이 불타올라가지고 이런 거에서 이제 메데이 같은 전승도 떠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불타올라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먹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완전 이제 미쳐버린 이 테레우스가 이 두 여인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제우스가 저대로 가면 인간들 다 파멸이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다 새로 변신시켜요. 테레우스를 후투티로 변신시키고 아내인 프로크네를 나이팅게일로 변신시킵니다. 밤괴꼬리. 네. 이런 식으로 변신시켜가지고 먼저 그럼 그래요. 네. 그럼 후투티는 무슨 새예요? 아 몰라요. 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는 뭘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는 거 그나마 하나 던졌더니만. 후투티는 오디세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변신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극에 관련된 신화죠. 그런데 아리스토파네스는 여기서 이 신화를 비틀어요. 비틀어가지고 새로 변한 다음에 이 뒤에 신화 전승이 없잖아요. 새로 변신한 다음에는 얘네들이 다시 사이가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새들과 함께 후투티와 이제 나이팅게일로서 새들과 함께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다. 요렇게 지금 이걸 변용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아테나의 도시에 너무 환멸을 느껴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세장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그 테레우스랑 지금 사이가 좋아졌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새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던데 막 얘네들이 있는 위치를 지금 내가 팔고 있는 이 새들이 알고 있다던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노인이 아 그래? 거기가 그렇게 좋대? 그러면서 이제 후투티로 변신한 테레우스 살아보려고 이 새 어치랑 까마귀를 산 거야. 이 세장수한테. 그 사유를 지금 이렇게 관객 앞에 나서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구익의 전부는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이들이 지금 뭘 할 거고 무슨 문제를 갖고선 지금 사건이 일어날 거고라는 것을 초반에 다 설명해주고 들어갑니다. 갑자기 이렇게 투덜투덜대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에우엘피데스가 들고 있는 어치가 갑자기 위를 보고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야 왜 이래? 저쪽이야? 저쪽이야? 라고서 막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까마귀가 세타이로스의 옆에 있던 까마귀는 옆을 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얘는 이쪽 보고 그러는데 야 얘는 이쪽 보고 그러는데 어느 쪽이야 이 세대가 얘들아 하고 하니까는 이쪽인 것 같네 라고 하면서 둘이 합심하고 그쪽을 딱 가요. 그러니까 거기 이따만한 큰 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아 여기로 들어가라는 거야 지금? 여기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냥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쪽이라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는 한번 불러봐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는 저 후투티야 나와라. 그러니까 야 이마 왕이었는데 후투티가 뭐니까 후투티님 나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문이 탁 열리면서 어마무시하게 부리가 크고 인간보다 더 큰 새 한 마리가 뭐 하면서 무슨 일이요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걸 보고서는 이제 에우엘피데스랑 페이스타이러스가 잠깐 혼절.
너무 놀래가지고. 잠깐 혼절한 사이에 이제 까마귀랑 어치는 예 하고 날아가 버리고 자유다 하고 날아가 버리고 일어나 이런 게 이제 다 그때 당시 변장이라던가 이런 걸로 희극적인 상황이 창출이 가능하겠죠. 깨워요. 그러니까는 잠깐 혼절했네. 그러니까 야 여기 새들이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니 여기 있는 새들은 왜 이렇게 커? 니들 뭐야 우리 인간이야. 그러니까는 이 새가 갑자기 전투태세요! 인간이 우리를 수행해왔다! 살리는 쫓아내야 돼! 이러면서 다들 불러모아! 난리 피려고 하니까는 이제 페이스 타이로스랑 에이올피데스가 아니라고 하냐. 우리 인간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는 뭐? 그럼 니들이 뭔데? 그러니까는 우리 사실 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장면을 무마해 나가면서 이렇게 희극적인 장면을 쭉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래? 근데 내가 보기에 니들 날개도 없고 털도 없고 인간이 맞는 것 같은데? 니들 우리 새들 사냥하러 다니는 그 인간들하고 똑같은 녀석들 아니야? 아니야. 나는 여기 엉덩이 좀 봐봐. 얘가 아까 놀래가지고 에올피데스가 똥을 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분뇨, 분변 이런 것들도 그 당시 구이극의 굉장히 중요한 희극적 요소예요. 그래가지고 똥 싼 바지 마지막에 이렇게 덕 하나 달려 있어가지고 막 똥국물 흐르고 막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소품으로. 이거 봐봐. 나는 엉덩이가 큰 똥새라고 해. 이러면서 이제 이 상황을 무마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그럼 니들 여기 왜 왔어? 넌 누구냐? 난 시종새야. 새들한테도 시종이 있어? 나는 원래 인간이었거든. 야, 너 원래 인간이었어? 나 인간이었어. 너 왜 인간이었는데? 왜 인간이었냐고 물어보는 할 말은 없고 내가 테레우스의 시종이었어. 그런데 제우스님이 테레우스님을 후투티로 변신시켰을 때 후투티로 변신하고 나서도 그 테레우스가 나는 시종 없으면 못 산다. 내 시종도 새로 만들어줘 해가지고 나도 시종이 돼버렸어. 그래서 시종새야. 그렇게 된 거구나. 마침 잘됐다. 네가 그러면은 그 후투티의 종이구나. 맞아. 그럼 우리 잘됐다. 우리 후투티를 보러 갔다. 후투티한테 긴히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 먼 길을 찾아온 거니까 지금 후투티 좀 불러달라고. 왜? 지금 우리 후투티님 밥 먹고 자고 있는데 새들이 밥도 먹어? 당연히 밥을 먹지. 도금향까지 하고 각다기 같은 거 먹어. 우리 못 먹는 거? 아무튼 지금 자고 있으면 좀 제발 좀 깨워. 우리 지금 급히 이곳에 온 거니까는 제발 좀 깨워. 자고 있을 때 깨우면 혼나는데 알았어 하고서 얘가 싹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 둘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세한 얘기를 덧붙여서 해줘요. 이곳에 떠나서 온 이유가 뭐였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기당했던 거 뭐였는지, 이런 그때 당시에 일상을 가늠할 수 있는 이러한 대목이 잠깐 있고, 그 잠깐 틈 사이에 이제 바로 후투티가, 여러분들 후투티 검색해 보시면 이 머리에 왕관 깃털처럼 이렇게 쫙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쫙 펼치기도 해요. 굉장히 멋있거든요. 머리만 보면.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변장에 이제 그래서 이 장관이 펼쳐지겠죠. 스펙타클이다 이런 데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날 깨웠는가? 나오는 거죠. 장관 얼마나 멋있어 이거는. 그냥 에올피데스랑 페이베타이로스는 야 쟤들 괜찮다. 야 너 근데 머리 쪽에 이렇게 깃털이 많은데 왜 몸에는 깃털이 없어? 이렇게 희극적으로 꾸며놨겠죠. 그러니까는 그 이유는 지금이 겨울이고 털갈이 중이라서 몸엔 털이 없는 거네. 그러는 너희들은 왜 몸에 털이 없는가? 사실 우린 인간이야. 그러니까 옆에 시도새가 놀래고 그래 인간처럼 보이더군.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저남이 많은 나라에서 왔어요. 거기서 왔어. 니들 혹시 그럼 배심원들이야? 배심원 아니고 우린 반 배심원들이라고? 그런 게 생겼어?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풍자가 이런 식으로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파네스가 그때 당시 배심원들에게 어떤 강력한 어떤 이런 이 반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테네 민주 시민들도 그러한 배심원들 그리고 이 소피스트들 이런데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 이런 시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런 것들이 비판적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니들은 여기 왜 왔어? 딱 얘기하니까 이제 이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힘들어가지고 지금 찾아왔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살지를 모르겠어가지고 후투티님 당신은 새가 됐지 않았느냐? 인간일 때 말고 새로 변신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많이 날아다녀 봤을 거 아니냐? 공중에서 봤으니 인간이 적고 평화로운 땅이 어딘지 한눈에 볼 수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 곳이 어딘지 좀 우리 다 좀 알고 싶어가지고 당신한테 질문을 구하러 왔다.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러 왔어? 그러니까 나는 현명한 인간들이구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면서 레프리온이라는 저 시골 격지인데 거긴 좀 어때? 이런 데서 또 까요. 레프리온에서 온 비극 작가가 있거든요. 동시대 작가예요. 동시대 작가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극 작가가 거기서 와서 그거에 싫다고. 그러면 로크리스는 어떠냐? 그러니까는 나는 오픈티우스 되는 거라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도토리님이 힘든
패러디를 하셨던 거예요. 그게 좀 어려웠어요. 이런 게 그때 당시에 패러디라기보다는 이제 조롱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로크리스라는 지역에서는 또 오픈티우스라고 얘기하는데 오픈티우스가 장애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지역명하고 이것을 또 비꼬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해하기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후투티가 얘기해주는 모든 지역에 다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니들은 그러면 그냥 고향 걸어와 살지 이렇게 나오니까는 이제 페이스타이로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말고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곳은 좀 사정이 어떻소? 여기 뭐 그냥 뭐 풍요롭지는 않지만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 그래요? 하면서 이제 여기서 페이스타이로스가 머리에 이제 빙글빙글빙글빙글 뭐가 작전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거처를 하는 게 좀 어떻소? 여기에 나라를 어떻게 세워? 이 멍청한 세대가리 위를 봐! 위를 봐! 아래를 봐! 아래를 봐! 한 바퀴 돌려! 아, 씨야, 왜 내한테 목 운동을 시켜, 난데없이! 얘가 딱, 야, 새들한테는 그 모든 자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모든 구역이 다 이게 이제 말장난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가 폴리스라는 도시국가로 형성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폴리스가 도시구역이라는 뜻이에요. 도시구역. 그런데 영역이라는 그때 당시 그리스어가 폴로스거든요. 이걸 갖다 말장난을 해요. 그러니까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영역이 곧 폴리스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니들 새들이잖아. 새들은 땅에 앉아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는 이 중간 구역이 있지 않느냐. 높이 있는 신들이 저 하늘 위쪽에 있고 인간들은 요 땅에 살아. 그러니까 요 중간지대, 요 하늘 공간을 울타리를 쳐서 어마무시하게 큰 울타리를 쳐가지고 거기에 경계선을 만들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는 게 어떠냐라고 페이스타이스가 이런 아이디어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투티가 그런 생각은 나 해본 적이 없는데? 야, 너 천재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새들보단 인간이 좀 머리가 낫긴 낫다. 그런데 이곳에선 내가 왕이 아니야. 새들이 이것을 동의할지 좀 의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새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올게. 어서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알겠어. 잠깐 기다려. 하고 내가 후투티가 잠깐 나가죠.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페이스타로스의 이 화려한 언변을 에어피데스 옆에서 계속 야, 너씨 말빨 죽인다. 어떻게 지금 순간적으로 그런 대가리가 이렇게 휙휙 돌아가지고 그런 말을 막 내뱉니? 내가 괜히 늙은 게 아니야. 이러면서 둘이서 이제 막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투티가 잠깐 나가다 들어와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씨앗을 잘 뿌려놓은 농부들의 밭에서 먹고 사는 온갖 새들이여, 보리를 먹고 사는 수많은 부족들이여, 빨리 날아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토하도록 하라. 밖구랑에 모여 부서지는 흙덩이 주위에서 쾌적한 목소리로 티오티오 티오티오 티오티오라고 지저귀는 온갖 새들도, 정원의 담쟁이 덩굴 잎속에서 먹고 사는 온갖 새들도, 야생 올리브를 먹고 사는 딸기를 먹고 사는 산새들도 내가 부르는 소리 듣고 어서 날아오라. 트리오토 트리오토 토브릭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림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되겠죠. 온갖 새들이 이제 막 어마무시하게 각종의 이 치장을 한 새들이, 그러니까 새 패션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새들이 막 등장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목록가가 나오거든요. 목록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록가, 그게 뭡니까? 목록가라는 말 뜻을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단에 장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공의 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간도 많아. 거기다 대운동량왕 백제현조 왕. 목록가. 목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록. 여기서 새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새는 홍학으로서 어서 지역에서 왔고 뭐 어떻고 이렇습니다. 홍학 들어와, 메디에세 들어와, 칼리아스, 대식조, 들꽃, 물총새, 이발새, 올빼미, 까치, 영주비둘기, 종다리, 개개비, 검은 딱새, 흑비둘기, 매, 참매, 산비둘기, 뻐꾸기, 붉은발도요, 홍방울새, 검은일조, 암컷, 황주렁이, 농병아리, 여새, 수염수리, 딱따구리, 찌르레기 등등등등 등장해서 뽀뽀을 싸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등장하는 것을 다 목록가로 불러주는 거예요, 노래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흥미를 돋구는 거죠. 축제의 장이니까. 그림으로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새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시장들을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또 혹은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해놨겠어요. 그리고 그 목록가를 부르는 와중에 어떤 새의 특징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예술가라던가 정치인이라던가
그런 유명 인사들한테 데뷔시킴으로써 비꼬는 장면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새들을 싹 다 등장시킵니다. 다 등장해가지고 새들이 이때 당시에 코러스 운용이 대부분 다 20명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24명을 썼다고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희곡마다 다 이제 조금씩 다 이제 숫자에는 변동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은 이 코러스의 역할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새인 거예요. 자, 가지고 이 새들이 그래서 이제 코러스로 싹 등장을 딱 하는 거죠. 이 장관과 장경, 진짜 어마무시한 새가 종류별로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사람들 막 눈 들어갈 거예요. 흥미로운 막 음악 막 나오고 있을 거고. 새들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코러스장이겠죠. 코러스장으로 이게 딱 나와가지고 딱 등장하자마자 얘기를 해요. 어디서 왔어? 그때 당시 그리스 모든 말은 다 운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운율에 맞춰가지고 이것을 재밌게 새 소리처럼 들으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실제 원준도 그렇게 써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것도 다 배우의 개인적 기량에 달려 있겠죠. 제가 기량이 딸리나 봐요.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아무튼 새 소리입니다. 내가 불렀어! 이렇게 후트티가 얘기하니까는, 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로?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을 소집했다. 아유, 그 진짜 부끄러워라. 상상하세요, 여러분. 네.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 소집했다. 여기 있는 인간 2명을 소개시켜주려고 하는 순간 새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 다들 온갖 새소리 이러면서 막 난리가 아가지가 나가지고 당장 저 인간들을 잡아주기라고. 저 인간들을 어떻게 무트띠에 당장 저 인간들을 잡아주기라 하면서 막 그 순식간에 소동극이 벌어지겠죠. 새들이 뭐 잡아주기고 날개로부터 수를 하려고 그러고 막 뭐 부리로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고 막 쫄려고 하고 막 소동이 잠깐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이제 후드티랑 아니라고 말리라고 안 된다고 임마 잠깐 기다려 이렇게 한참 봤다 소동극이 흘러가는데 노래와 함께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연출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소동극과 이제 이 노래와 이 댄스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소동 형식이죠.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이제 후드티가 이러면서 이제 탁 말려가지고 애들을 딱 진정을 시키죠. 이 인간들은 우리들을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온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한번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죽이든지 말든지 이 생나이를 왜 니들이 그래가지고 세대가는 소리 듣는 거야. 이러면서 막 후트티가 얘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죠. 인간이란 존재를 어떻게 믿냐고. 야 우리 고대 시대의 그 위대한 동료였던 닭들 봐. 걔들은 날개를 포기했어. 날개를 포기하고 양계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인간들이 주는 사료 먹고서 그냥 알만 뽕뽕뽕뽕뽕 놔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면은 그냥 도축돼가지고 그냥 인간 치킨이나 되고 그러고 있다고. 야 그게 인간들이 우리 새들한테 저지르는 우리는 그런 위대한 동료의 닭들을 벌써 잃어버렸어. 네가 지금 그러면서도 지금 인간한테 편을 들겠다고 하는 거야? 나도 지금 세대가리가 돼가지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얘네들이 지금 우리한테 이로운 재량을 한 게 맞다. 그러니까는 야 페이세타노스 너 빨리 설명해. 빨리 일단 네가 설명해봐. 딱 얘기하니까는 너무 무서워. 나 새 공포증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얘기 안 할 거라고. 내가 안전 보장해줄게. 자 설명해 빨리. 니들이 뭐 때문에 얘기 왔는지 라고 하면서 아곤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아곤 장면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는 논쟁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곤에서의 논쟁 장면이라는 것은 물론 뭐 모든 작품이 다 그때 당시에 어떤 특별한 정치적 이슈라던가 그 당시의 정치적 이슈 혹은 사회 이슈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풍자성이 다 있긴 있지만 이 여기서의 아곤 장면은 요 극 내에서의 어떤 개연성을 위한 아곤 장면 그리고 이 아곤 장면이라는 게 부의극만의 특성이거든요. 논쟁 장면이 반드시 들어가요. 이 논쟁 장면을 통해서 그 연극을 관람했던 그때 당시의 그리스 시민들은 화려한 이런 언변이라던가 이런 수사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이러한 재미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의 아곤 장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페이세타이로스가 새들을 설득하는 요 과정을 얘가 얼마나 재치있고 위트있게 얘네들을 설득해내느냐 이게 이제 이 극을 보는 핵심 포인트겠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설득을 하느냐 니들이 세대가리라서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원래 새들은 제우스보다 먼저 태어났어.
뭐? 제우스가 우리를 만든 게 아니야? 더 놀라운 사실 알려줘? 티탄족보다 먼저 태어난 게 새들이야. 뭐? 티탄족보다 먼저 태어났어? 더 놀라운 거 알려줘?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보다도 먼저 태어난 게 새들이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가이아보다 우리가 먼저 태어나? 그러니까는 한 줄 더 나가. 더 놀라운 거 알려줘? 니들은 태초에 있었던 그 카오스의 그 에레보스의 어둠, 그것보다 먼저 새들이 있었어. 야, 얘 갈수록 구라치고, 야, 우리가 아무리 세대간이라고 해도 그랬지만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거기에 새들이 있어? 니들 이솝우화 안 봤어? 이솝우화가 뭔데? 이솝우화 보면 거기에 종다리가 나오거든? 그 종다리가 자기 자식이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머리에 묻는다는 도어가 있어. 이 멍충이들아. 이 말 뜻이 뭐야? 묻을 데가 없다. 땅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땅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종다리가 존재했다는 거야. 이솝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다고. 오, 이렇게 막, 그게 엄밀히 막 말려 들어갑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극식 논면이라는 게. 그리고 그거 외에 새들이 위대하다는 걸 증명할 증표들이 너무나 많다. 니들 인간 세상 날아다니면서 봤지? 왕들의 왕관, 그거 다 새들이 벼슬, 이거에서 다 따온 거야. 그리고 그 투구, 이 기사들이 쓴 이 투구, 그 투구 모양 가만히 봐. 그거 닭대가리랑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이 장식들, 이런 거 봐. 그런데 뭐 새 문양, 각 나라마다 각 무슨, 이게 우리 국조다라고 하면서 막, 니들 미국이라고 하니 미국 국조가 독수리야. 그 정도로 새들이 어마무시하게 위대한 존재라고. 니들만 모르고 있어. 니들만 그걸 잊고, 인간의 언어로 얘기를 안 하고 니들의 언어 그 새소리로만 그냥 맨날 짓거리고 다니고 이러면서 막 인간들과의 교류가 끊어지고 나니까는 니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층민 취급받는 거지. 야, 제우스, 또 제우스 왕홀 봤지? 제우스 왕홀 보면은 왕홀 위에 거기 앉아있는 애가 누구야? 그 조각이 뭐야? 그 독수리야. 야, 올빼미 하면 누구 떠올라? 미네르바 안 떠오르니? 아테나 여신을 상징하는 게 올빼미란 말이야. 근데 이게 뒤집혀인 거야. 원래 아테나 여신 때문에 올빼미가 주목받은 게 아니라 올빼미가 아테나 여신을 점지했던 거라고. 근데 니들이 지금 이 모든 역사적인 이 고대 역사 이런 것들을 다 까먹고, 인간들과 언어가 단련되고 난 이후에 맨날 새소리만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이렇게 내가 이런 데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니들 람폰이라고 알아? 몰라. 그게 누군데? 람폰이라고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짜가 예언술사 있어. 지금 이 아테네에 실존했던 예언술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짜가 예언술사가 신이 뭐 새들을 통해 가지고 뭐 예언을 전달해 준다니 뭐니 하면서 막 니들 새소리 듣고 막 지가 막 그걸 인간들한테 곡해서 막 퍼뜨리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아주 그냥 흥분증이 짜증이 막 그냥 야, 요즘 시대에 그런 사기를 치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러면서 이렇게 이 현실을 풍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들이 그렇게 지금 그런 존재로 지금 인간들한테 이용당하고 먹고 있다고. 그런 사기꾼들한테 이용당하고 먹고 있고, 그것도 안 믿는 인간들한테 니들은 그냥 식량 1, 2, 3이야. 니들 여기서 이렇게 위대해 보이지. 니들 아테네에 날아가 봐. 니들 그냥 식량 1, 2, 3 말고 무슨 가치가 있어, 니들이. 니들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걸 까먹고 있다니 이게 좀 말이 돼! 이러면서 막 자기가 대신 분노도 해주고 막 이럽니다. 여기서 새들이 다 넘어갑니다. 위의식도 막 느끼고, 막 분노도 올라오고, 새들이 가서 막, 막 이러면서 말이죠. 막 난리를 피겠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야, 우리가 원래 위대했대. 제우스보다 우리가 원래 먼저 태어났대. 그 제우스 우리보다 한참 못난 애 아니야? 막 이러면서, 신성검토를 막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이세 타이로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내가 그래서 후트티한테 아까 한 얘기 지금 다시 하는 건데, 내가 개교를 줄게. 너희들의 영역은 여기야.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제우스가 사는 올림푸스라고 생각한다면은 니들이 사는 게 요 중간지대야. 여기에 울타리를 쳐. 여기 어마무시하게 큰 장벽을 짓자고. 그래가지고 이 공중 중간 영역을 우리의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선포를 하고 나라를 만들어.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새들을 다 지금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살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인간들하고 신들한테 선포를 하는 거야. 응? 이제부터 인간과 신의 중간다리에 우리나라가 새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신들, 니네 인간들한테 재물 받고 싶어? 재물 받고 싶으면 우리랑 교섭해. 그리고 인간, 니네 신들한테 재물 올리고 싶지? 재물 올리고 싶으면은 우리들한테 세금 내.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 인간도 지배하고 신들과 교섭을 통해서 너희들의 권리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이러한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새들이 여기서 막 오 하면서 새 박수 하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 어? 야,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신들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잖아. 그때는 어떻게 되지? 우리 신들이 상대가 될까? 제우스 벼락 너무 무섭잖아. 어? 제우스한테 벼락 한 대 맞으면 우리 전기 통닭국이 되잖아.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일단 장벽 치고 인간들이 재물 올려주는 거 끊기는 순간부터 신들은 굶기 시작한다. 호기질 거다. 그러면은 신들은 힘을 못 쓴다. 야, 이게 전쟁에서의 핵심이야. 배급로를 끊어라. 배급로를 끊는 순간 전쟁은 우위를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농선전 들어가면 돼. 그러면 얘네들 어쩔 수 없이 교수발수로 하러 올 수밖에 없다니까. 무서움도 보여줘. 인간들이 어떻게든 재물을 바칠 다른 루트를 찾으려고 할지도 모르잖아. 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재물들의 씨를 말려. 니들 여기 지금 참새들, 종다리들 많지? 어? 니들 씨앗들 좋아하잖아. 인간의 그 씨앗 키우는 그 씨앗 양송소, 거기를 털어라.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이 농사지을 그 씨앗, 모종 씨앗을 모조리 먼저 가서 털어먹어라. 그래, 농사 멋지게 만들어라. 그러면 얘들 난리가 날 거다. 그럼 바칠 재물 없어지지? 그렇게 해서 공포심을 줘. 그런 다음에 여기 벌레 좋아하는 애들 있지? 그래. 벌레 좋아하는 얘네들. 니네들이 니들 밥 먹으려고 해충 잡아 먹으니까는 닌겐들이 막 과일 따먹고 막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해충들한테 잠깐 열매 따먹으라고 하고 니들 잠깐 쉬어. 그러면은 온갖 해충이 득실하게 막 번식을 해가지고 인간들이 따먹을 나무 곡식까지 이런 거 하나도 못할 거다. 그렇게 되면 인간들은 굶을 수밖에 없다. 자, 종자 파먹었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벌레들한테 맡겨가지고 이거 다 파먹게 만들었지? 그때부터는 우리들한테 이 저자세로 협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는 와중에 그렇게 인간하고 신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반목하게 될 거 아니요. 그렇게 서로 반목하게 되고 나면은 이제 둘이 신뢰가 깨지겠지? 요때 이제 굿캅, 배드캅 전술을 한번 가는 거야. 이제 굿캅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인간들이 더 이상 신들에게 이 경외심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제 원래 가서 먹던 해충을 더 적극적으로 먹어주고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씨앗들도 다시 날라다주고 박쥐 주는 제비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들한테 환심을 사라. 이야, 역시 인간의 대가리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너 이런 개규를 짜니? 그러면서 야, 근데 그것만으로도 족할까? 확실하게 뭐 세게를 말할 다른 방법 없을까? 딱 하니까 페이스 타이러스가 또 딱 이러면서 또 얘기해 주죠. 니들이 인간에 비해서 갖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많냐? 날아다니면서 어디 뭐 침몰한 침몰성 위치라던가, 혹은 뭐 자기 재산 은닉하려고 어디 무인도에 자기 보물 묻어놨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라던가, 발견되지 않은 금광의 위치라던가, 광산의 위치, 혹은 니들은 멀리 날아다니니까는 폭풍과 어디쯤에서 어떻게 나가고 이런 것도 인간들보다 먼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뱃사람한테 가서 지금 어디서 폭풍우가 곧 몰려올 것이니 지금은 출항을 하지 마시오. 지금은 출항하시오. 이런 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영특한 존재가 되고, 광산을 알려줌으로써 이득을 지어줌으로써 또 너희들을 신경쇠하게 되고, 보물섬의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이렇게 환심을 사가지고 하면은 인간들은 새들을 모실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는 여기서 다들 하면서 새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파라바시스. 드디어 악원이 끝나면 무조건 파라바시스라는 이 장면 구조로 넘어가거든요. 파라바시스는 이제 코러스가 앞으로 나섬이란 뜻이에요.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이스타이러스의 어마어마한 계교에 다들 감복을 하고, 어서 빨리 축성을 들어가세. 어서 빨리 페이스타이러스님의 말뜻대로 행동을 취하세. 이러면서 이 노래를 이제 또 불러줘요. 투드티도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와, 정말 인간의 지혜란 건 정말 끝이 없구나. 간사함이란 건 정말 끝이 없구나. 그래서 당신한테 내 아내 와이프가 밤깨꼬리 내고 나서 목소리가 좋아졌거든요. 밤깨꼬리 노래 좀 들려드릴게요. 프로크네 이리 들어와. 막 이러면서 프로크네 불러 들어가지고 프로크네가 막 이 헌사, 찬사의 노래 막 이런 거 막 불러주고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파라바시스라는 이 희극 구조의 기능은 지금 이 새에서는 파라바시스가 2번 나옵니다. 보통은 1번 나와요. 근데 이제 원래 파라바시스의 기능은 이제 이 극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는 지금 그게 서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극처럼 이게 시간의 단위를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팍팍 뛰지 않습니까? 서사가 이렇게 팍팍 뛰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적 어떤 터울을 몰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라바이스라는 맥락이 들어와서 극과 상관없는 어떤 춤, 무용, 노래 이런 걸 보여주면서 시간을 벌어줘서 어떤 이 막간이 좀 뛰었다라는 어떤 이런 신호로서 작용할 때도 있고 그거 외에 원래 파라바이스의 기능은 막간이 뛰는 어떤 이러한 맥락을 가져간과 동시에 원래 작가 개인이 그때 당시에 그 시민들이나 혹은 이 심사하시는 분들 있죠? 이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혹은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작가 개인의 사견을 요 파라바이스의 코러스형으로 담습니다. 근데 이제 새해에서는 파라바이스가 2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파라바이스에는 이런 찬사의 언어나 이런 무용 이런 것만 나오고 두 번째 파라바이스에 이제 그 작가 개인의 사견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라바이스 이제 프로큰의 노래라던가 이게 나이팅게일 걔 노래라던가 뭐 노래라던가 어서 빨리 축성을 하세요. 뭐 축성하면서 뭐 벽돌을 구하러 가세, 뭐 회만죽을 구하러 가세, 시멘트 구하러 가세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노래들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페이스 타이러스랑 이제 에우델피데스가 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가면 돼? 우리는 인간이라서 날개가 없는데 니들 지금 못 따라가 딱 얘기하니까 이제 그 후드티가 이제 딱 여기서 무슨 뿌리인지를 안 써놨어. 왜냐면 그렇게 써놓으면 선동 나갈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나. 이 뿌리를 씹어. 그럼 날개가 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무슨 뿌리인지는 안 써놨어요. 아 안타까워요. 그래? 그 뿌리를 씹으면 날개가 돋아서 뿌리를 씹거든요. 그래서 뿌리 씹고 파라바이스가 끝나고 나서 나오면 날개가 돋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새들하고 같이 날아다녀요. 반인 반조가 돼서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획이 섰으니 나라 이름을 한번 명명해 보세요. 페이스 타이러스님 이제 후드티는 이제 얘한테 존칭을 쓰기 시작했어. 이미 존경심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나라가 설 건데 곧 나라 이름을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스파르타처럼 좀 어떻게 좀 강력해 보이는 어떤 이런 이름이 좋지 않을까? 그런 거만한 새끼들 이름 쓰면 안 돼. 그럼 민주정을 숭배하는 아테나이처럼 어떤 이게 좀 공평무사한 어떤 이런 이름은 어때? 걔네들은 간사한 새끼들이라서 안 돼. 그래서 이게 쫙 적어하다가 딱 내놓는 아이디어가 그겁니다. 우리의 나라 이름은 네펠로 코키기아가 어떻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웃기잖아요. 네펠로 코키기아가 영어로 번역하면은 클라우드 쿠크랜드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구름 뻐꾸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장난 자체로도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번역을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구름 뻐꾸기 나라가 어떻소? 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아 그래 우리나라는 구름 뻐꾸기 나라다. 자 어서 더 이 힘차게 이 나라를 지키시 하자고. 이러면서 이제 막 다들 막 나라 지키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파라바이스가 이제 끝나는 때쯤 가면은 이제 페이스 타이러스가 이제 새들한테 막 역할도 분담해 줘요. 만약에 나라가 서게 되면은 니들은 뭐 보초병을 맡고 니들은 사자 역할을 맡고 뭐 후트티 왕은 뭐 이런 거를 하고 에우델피데스 너는 지금 빨리 가서 선벽 같이 사는 거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에우델피데스가 넌 저주나 받아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희극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성벽이 잘 지어지도록 이제 그 신들한테 제사를 빌자. 이런 데서 별로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되죠. 신들하고 반복하자고 해놓고 나라가 잘 건설되기를 바란다고 신들한테 염소를 바치자 그래요. 이런 게 좀 웃기긴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염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딱 올리려고 준비를 해요.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장발의 시인이라는 놈이 막 그 시를 난 사람들이 잠깐 기다리시오. 그 염소를 잡기 전에 나의 예술로 받쳐진 이 시 한 소를 먼저 듣고서는 헌사를 해야지 이 나라가 잘 이어질 것이오. 막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넌 누구냐? 나는 저 멀리서 구름뻐꾹 나라라는 나라가 섰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전부터 나의 예술적 작업을 통해서 시를 써온 위대한 시인이요. 우리 아직 나라 방금 세웠는데? 당신은 지금 너무 이 신에 대한 어떤 이런 모독이 너무 강한 모양이군. 내 말을 영 믿진 않으니 나의 이 식구를 한번 들어보시오. 나의 진실을 당신은 부지하지 못하고 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페이스 타이러스가 야 쟤 그냥 예술병 환자인 것 같은데 빨리 뭐라 좀 쥐어서 보내. 쟤 아주 부정탄다. 쟤 빨리 줘서 보내. 새들이 대충 옷가지 같은 거 입혀가지고 꺼져! 내보내요. 얘가 꺼져 나가자마자 예언자라는 놈이 또 나와요. 잠깐 기다리시오. 이 나라가 서기 전에 내 예언을 먼저 듣고 이 나라를 세워야 할 것이오. 넌 또 뭐야? 내가 예언을 들고 왔어. 내 예언에 의하면은 이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을 먼저 당신들이 먼저 내 얘기를 귀 들어야지 이 나라가 부강하게 설 것이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그 예언을 우리나라가 세우기 전에 알려주지 그랬어. 왜 나라 다 선 다음에 예언하겠다고 와서 그러면 예언자가 아무 쓸모가 없는 법이지 라고 하면서 막 읽어주는데 고대 그리스어의 속담을 섞어가지고 읽어줘가지고 이제 이것을 읽으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돼요. 웃기지가 않아요. 근데 내용상 웃긴 이유가 뭐냐면 그 예언이 갖가지 예언과 속담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 예언자한테 돈을 안 주면 봉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 그 예언책에 그렇게 써있어? 내놔봐. 진짜 그렇게 써있네. 야 이거 주라고 써있다? 뭐? 이거 주래. 꺼져! 그래가지고 얘가 아이쿠야 하고 맞거든. 막 도망가요. 도망가고 나니까 갑자기 이따만한 콤파스를 등에 딱 등쳐 메고서 맨 놈이 또 하나 또 들고 들어봐요. 그래서 막 얼마나 들기도 힘들 거예요. 갑자기 이걸 옆에 들더니 가지고 뺑뺑뺑 돌리고 있어 이렇게 하고. 넌 또 뭐야? 저는 측량기사 메톤이라고 합니다. 측량기사 메톤? 그게 뭔데? 그러니까는 제가 들고 있는 이 위대한 콤파스가 안 보이나요? 보여! 그러니까 그게 뭔데? 이걸로 이 대기를 측정하고 있는 거랍니다. 지만이 알 수 있는 전문적인 용어를 받아 쓰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서 그 측정에서 뭐 했을 건데? 당신은 몰라요. 나의 과학 탐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이걸 탐구해야지 우주의 본질을 알 수 있고 우주의 본질을 알아야지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알 수 있으며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 인간들이 항상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꺼져! 가지고 또 새들을 막 쫓아내고 이렇게 그 당시 아테나에 있었던 갖가지 모든 패단과 부조리함들 이런 것들을 아주 짤막한 순간에 들락날락 하면서 다 쫓아내는 이러한 것들이 희극적으로 연출됩니다. 마지막에 법령 장수도 나와요. 다 쫓아냅니다. 이렇게 다 이제 그 문명 사회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 당시에 그리스 문명이라는 것이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최첨단 문명이라도 느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환멸을 이렇게 쏟아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부정 탈 것들을 다 쫓아내요. 자, 이제 원래 우리 하려고 했던 거, 그거 먼저 시작하세! 라고 하면서 두 번째 파라바시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새는 파라바시스가 두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 두 번째 파라바시스에 이 내용과 상관없는 작가 개인의 사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 이슈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알랑방구 떨어요. 우리에게 유리하게 투표해준다면 우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온갖 것을 다 줄 것인즉 여러분은 알렉산드로스가 받은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을 받게 될 거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투표하지 않는다면 동상들처럼 청동모자를 쓰도록 하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 청동모자를 쓰지 않은 자는 흰 외투를 입고 있을 때 당연한 일이지만 온갖 새들의 똥을 덮어쓰게 될 테니까요. 아리스토파네스가 1등으로 뽑아달라고. 내 작품이 요 근래 몇 년 들어가지고 우승한 경험도 별로 없고 맨날 2등상, 3등상만 타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 1등상에서 2등상 먹은 새끼들은 별로 웃기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거 보면은 또 심사위원이 누구랑 지금 편먹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웃겨주는 거예요. 아리스토파네스께 왜 자료가 귀중하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기록을 좀 놓고 보면 조선 왕조실록은 결국에 왕과 고위직 신하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역사서가 꾸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조선시대 역사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 역사라는 거는 다 왕권과 귀족의 역사란 말이에요. 일반 하층민 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야사라던가 잡담집 혹은 그 이외에 뭘로 알 수 있어요? 민화. 민화. 그렇죠. 그래서 신윤복 그림이 그래서 위대한 거 아닙니까? 하층민들의 일상생활을 다 풍속도로 그려놨으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아리스토파네스의 자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심사는 이런 식으로 했구나. 이런 것에 웃었구나. 그리고 이런 패단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요 파라바시스를 통해서 다 유추할 수가 있어요. 연구로서의 재미로서는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은 굉장한 보물창고예요. 언급하는 인명도 많고요. 지명도 많고요. 갈등 관계. 이런 것도 유추하기 너무 쉽고 투표. 그러니까는 이 작품에서 1등상을 줘. 어떻게 줘. 관객 반응은 어땠어. 이런 것을 파라바시스의 작가의 언어로 다 써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때 당시에 아리스토파네스의 실질적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피데스 때는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이 인물을 잘 입체적으로 그려내기 힘들다고. 그 사람의 생애 자료가 많이 안 남아 있어서. 물론 아리스토파네스도 이 사람을 객관적인 3자의 시점에서 생애 자료를 남겨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입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희극의 특성이 작가 개인의 사견을 파라바시스라는 그 구조 내에 증언을 써 있어서 그래요.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파라바시스가 끝나고 나면 새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성벽이 완공이 다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 좀 길게 흘러가요. 근데, 도대체 그 성벽을 어떻게 지었단 말인고? 라고 얘기하니까는, 이런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재미가 있었나 봐요. 근데 뭐, 무슨 새를 이용해서 뭐, 회반죽을 다 막고, 무슨 새를 이용해서 흙을 퍼달랐고, 딱따구리 내가 아주 문을 겁나게 쪼내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가지고, 약 105르기야. 그러니까는 이게 그때 당시 달인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정도 높이로 어마무시하게 장벽 울타리를 낮춰놨다. 그리고 우리 아코님, 벌써 아콘이 됐어. 이미 새들의 아콘이 됐어요. 이 페이세타이로스가. 그래가지고 아코님이 지시하는 대로 보초병들도 딱 1m 간격으로 다 세웠다고. 그러면서 해서 딱 보고 나서 됐네.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트리가 완성이 됐구만. 이렇게 해서 기뻐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세사2가 등장을 해가지고 페이세타이로스님 큰악사야! 라고 하면서 막 들어와요. 셋 중에 하나가 보츠로서라고 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바람에 신들의 전령인 이리스가 우리나라의 이 담을 넘어가지고 침범을 했다는 거예요. 이 주제도 모르는 신주제. 당장 그 여신을 잡아서 앞으로 데려와라! 해가지고 새들이 이제 이리스 여신을 포박해서 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무례한 짓이에요? 이리스 여신, 너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아? 여기가 어디긴 어디야? 그냥 하늘이지. 그러니까는 너 지금 여기 넘어올 때 담벼락 못 봤어? 보긴 봤는데 하늘이잖아. 그게 담벼락이야? 그거 우리 담벼락이라고. 구름뻐끔 나라라고 들어봤나? 뭐야 그게 나라 이름이 야. 우리가 방금 전에 여기 나라 세웠다고. 이 허공에. 그러니까 지금 이리스 여신 당신 여기 지금 불법 체류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 들어올 때 통행증 받았어? 통행증? 이게 뭔 새소리야. 야, 나 지금 제우스 신 명령 받고 인간들한테 빨리 재물 바치라고 하는 그 소식 전달해줘야 가야 되니까 새소리 집어치우고 나 그냥 딱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새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막아서요. 어딜 가려고 그러냐고. 불법 침입하셨으니까 여기에 걸맞는 우리나라가 아직 법령은 없는데 처음에 나라설 때는 강력하게 해야 되는 법. 일단 당신을 처벌을 해야겠어. 당신을 당장 잡아 죽여야겠어. 아니 저 날개 달린 반인 반조가 미쳤나. 아니 지금 야 나 여신이야. 지금 네가 나한테 뭘 하겠다고? 널 죽이겠다고. 야 나 신이야. 나 불사신이야. 네가 나를 어떻게 죽인다는 거야. 너 불사신이야?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당신 전령이니까는 지금 당장 제우스한테 되돌아와서 고하쇼. 이제부터 여기에는 새들의 나라가 섰고, 그리고 인간들은 앞으로 새들의 나라를 숭배할 것이며, 당신 신들, 인간들한테 공짜로 밥 얻어먹던 니들 신들, 니들 신들도 우리랑 강화 교섭을 해야 될 거라고. 그게 아니면은 어쩔 수 없지. 성전이다! 선전포고를 탁 내려버리는 거죠. 야, 이 세대가이들아. 미친 거야? 야, 니들 제우스 번개막, 전기통 닦고 되고 싶고? 야, 니 제우스 번개막 좀 몰라다. 이러니까는 페이세타이로스는 기죽지 않아요. 지금 네가 우리를 그렇게 얕보고 있는데, 당장 지금 이런 데서 이제 음란패설이 좀 들어오는데, 내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한 번 거사를 치르면은 내가 3번은 선다. 어떻게, 모욕 좀 한번 줘? 이렇게 아주 모욕을 확 주니까는, 이리스 여신이, 파렴치한 이 세대가리들 같으니, 내 당장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니들 싹을 다 전멸시키라고 다 그냥 번개로 다 튀어버리라고 내가 얘기할 거야! 하면서 이제 이리스가 확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새들은, 오, 새! 오, 새! 이러면서 아주 이 새롭게 딱 올라선 이 아콘, 이 페이세타이로스의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세사다 3 세사다 3가 딱 들어와가지고 얘는 이제 인간들 쪽에 이제 이 구름뻐끔 나라가 섰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들한테 재물을 바쳐라 이거를 보고해주러 갔던 애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새들의 나라를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벌써 이 새들의 나라에 이 신탁을 얻으려고 인간들이 막 몰려오고 있다고. 인간들은 벌써 그렇게 돼버렸느냐. 어서 들라 해. 딱 해가지고 이제 아까와는 또 다른, 아까는 이제 이걸 등쳐먹으려는 사기꾼들이 들어오는 판이었다면, 요거 2번째 판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신탁을 구하러 오는 얼간이들이 들어오는 판입니다. 첫 번째는 똑같은 예술병 환자가 들어와요. 사람들이 내 예술을 안 알아주고, 나 돈도 못 벌고, 나 맨날 가난하게 살고, 내 예술 최고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투덜거리는. 그러니까는
야, 여기 또 다른 예술병 환자가 왔다. 야, 먹을 거 좀 지어서 보내. 이렇게 해서 또 보내고. 두 번째는 불효자가 찾아옵니다. 아, 우리 아버지 꼰대인데 우리 아버지가 빨리 죽어버려야지. 내가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그냥 인생 편하게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맨날 근검해라, 절약해라, 막 일을 해라, 막 아주 그냥 꼰대 소리 듣기 싫어요.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양아치 새끼가 하나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내가 보고 있다가 좋은 방법이 있다. 너는 아버지가 빨리 죽어가지고 재산을 받길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네가 전쟁터를 나가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는 전쟁터를 나가면 네가 더 빨리 죽지 않겠니? 그러니까는 그냥 빨리 되져버려가지고 그냥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라. 꺼져! 그래가지고 또 되져버리고. 그러고 나서 또 들어온 애가 밀고자가 또 들어와요. 페이세 타이로스님이 날개가 돋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도 제발 그 날개가 돋을 수 있는 그 뿌리 좀 얻을 수 있게 제가 좀 주세요. 넌 누군데? 저는 밀고자입니다. 밀고자가 날개가 왜 필요해? 도망다니려고? 아, 도망다니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날개를 달고 더 빨리 이거나 이나라 저나 날아다니면서 밀고를 더 많이 해야 포상금을 많이 받을 거 아니냐. 우리 집안이 3대째 밀고로만 먹고 사는 집안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고 내밀하게 적혀 있는데, 왜냐하면 아리스토파네스가 고소를 좀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고소자 그리고 배심원, 밀고자 이런 아주 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 그러셨어? 그래, 알았어. 뿌리 줄게 하면서 빡! 해가지고 또 쫓아내고. 이러면서 이제 더 에우엘피데스와 이 페이세 타이로스는 인간 세상에 대한 환멸이 더 짙어지겠죠? 아, 역시 닌겐 놈들은 믿을 게 못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급하게 프로메테우스가 뛰어들어옵니다. 야! 페이세 타이로스, 에우엘피데스! 내 자네들이, 이 세 나라를 새로 건국해놨네. 소식을 듣고 내가 급히 먼저 왔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 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신의 불을 뺏어다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영웅이죠, 프로메테우스는. 그래가지고 프로메테우스는 항상 인간한테 도움을 주는 역할로만 활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프로메테우스가 이번에는 왜 찾아서 뭘 알려주는? 야, 이리스 여신 모욕했다며. 그리고 니들이 이 장벽을 치자마자 재물이 끊겨가지고 지금 신들이 굶고 있다. 그래서 아비규환이 돼가지고 신들이 막 난리가 났다. 그래서 전쟁 불산다고 그러고 막 하는데 막 배 굶고 있으니까 번개 안 나와가지고 이게 막 꾸르륵 해야 되는데 막 빠직빠직하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토론하고 난리가 났다. 그렇게 아비규환이 된 상태를 내가 보고 있다가 잠깐 틈이 나가지고 내 이 간 쪼아먹던 이 새끼 잠깐 치워버리고 내가 여기 도망왔다. 역시 내가 믿은 닌겐들은 이 머리가 좋은 놈들이 많아. 내가 니들한테 좀 기대를 걸어볼 바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개교를 주려고 왔어. 제우스가 지들이 지금 굶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강화사절단을 너희들한테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너희들은 강화사절을 할 때 동등한 위치에 가는 요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제우스의 왕호라고 제우스 딸 중에 하나를 이제 공주를 교섭재료로 삼아라. 요게 안 되면 너희들은 이제 뭐 다시 뭐 신들이 밥 처먹고 이러면 니들은 그냥 한 방에 그냥 순식간에 몰살. 제우스의 이 번개 한 방에 니들은 몰살이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번개를 내려꼬릴 수 없게 인지를 하나 공주로 데려와서 결혼해서 이 사돈 맺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역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한테 항상 이득을 주시는군요. 저기 강화 협상이 오네. 나 갈게. 나 들키면 안 되니까 다시 간쪽아 먹히러 간다. 이러면서 이제 확 가버려요. 드디어 강화 협상 사절단으로 포세이돈, 헤라클레스, 그리고 트리발로스라는 애가 와요. 트리발로스는 검색해도 안 나오실 텐데 요 희극내에서 창조한 인물인 것 같아요. 설명에 따르면 트리발로스는 신들에 의해서 선출된 공직자라고 나와요. 근데 요게 아마 비꼬는 소재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아테나의 공직자를 꽈기 위해서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리발로스는 외국인이 그 나라 말, 어설프게 그 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쓰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니다 해, 그렇다 해 이렇게 번역을 해두셨어요. 요 세 명이 강화 협상당한다고 합니다. 네, 들어오면서 이제 포세이돈이 헤라클레스한테 얘기해요. 저 헤라클레스야, 너를 강화 협상단에 넣은 것은 혹시나 있을 이 무력을 써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몰라서 데려온 거야. 머리 쓰려고 데려온 게 아니니까 그냥 닥치고 있어. 얘기하고. 그리고 트리발로스야, 너는 진짜 요즘에 아테나 이 사람들은 왜 너 같은 새끼를 고위공직자로 뽑는지 모르겠어.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있잖아. 그 옷 이쪽으로 입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입는 거야. 이제 딱 대치를 해요. 그대들과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아니오. 지금이라도 그대들이 정당한 행동을 하겠다면 우리는 휴전 협정을 맺을 용의가 있소.
그리고 정당한 행위란 제우스가 우리 새들에게 왕호를 반환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런 조건에 합의를 본다면 나는 사절단을 식사에 초대하겠소. 우리는 성전포고를 하긴 했지만 신들한테 어떤 이런 반감이 있어가지고 성전포고를 한 게 아니다. 우리가 봐왔던 인간 세상은 이미 썩었다. 당신들을 말대로 살지도 않는 인간들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보살펴줄 가치가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여기 중간에 울타리를 친 거고 우리들과 강화 교섭을 하면 할수록 당신들한테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 교섭의 조건은 제우스의 왕홀과 제우스 따님 중에 하나, 공주 중에 하나를 이쪽으로 넘기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신한테 갈 재물을 이제 검수해서 올려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할 거요. 딱 이렇게 아주 세게 딱 나가는 거죠. 포세이돈은 여기서 노발대발 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니들이 뭔데 중간에 세금 야 니들이 수수료업자야? 야 니들이 카드 사냐고. 니들이 그 뭐 비자야? 이러면서 이게 막 이제 막 하면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는 헤라클레스랑 트리발로스는 옆에서 가만 이렇게 듣고 있다가 헤라클레스는 이미 넘어갔어. 그러니까는 성대하게 아까 음식을 대접한다고 했잖아요. 그 헤라클레스는 희극에서는 정통적으로 그때 당시에 먹보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걸로 유혹하면 반드시 넘어와요. 먹을 거 준다는데 괜찮은 조건 아니에요?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절대 안 돼. 야 헤라클레스도 잘 생각해봐. 얘네들이 중간 다리에 서면 제우스의 곡간이 마르는 거야. 제우스의 곡간이 마르면 너한테 떨어질 유산도 마른다는 뜻이야. 너 지금 이 한치 앞에 안 보이니? 너 지금 있는 대로 다 먹고 살지. 있는 대로 먹고 사는 그 재물, 그거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 네 아버지 제우스한테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아버지 제우스한테 나오는 그 재물 어디서 나올 것 같아? 닌겐들한테 나오는 거야. 근데 얘네들 지금 이것 끊어먹는 거라고. 근데 네가 지금 걔네들이 많이 좋다고 얘기해? 딱 이렇게 하니까 헤라클레스 여기서 안 되는 짱구를 막 굴리기 시작하면서 페이스타일에서 싹 보죠. 몽둥이를 이렇게 탁탁 하면서 우리 포세이돈 3,000마리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는 페이스타이러스에서 딱 쫄질 않습니다. 헤라클레스 저 말이 맞긴 맞아. 그런데 너는 지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아테나의 법률에 의하면 서자는 재산 한정 못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여기서 엄청 놀랍니다. 내가 서자야? 너 서자야 임마. 그러니까 너 엄마 누구야? 알크메네인데. 알크메네 누군데? 인간인데. 그래. 야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애는 서자야. 신과 신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적장자라고. 뭐 아폴론, 아르테미스 이런 애들이라고. 아레스 이런 애들. 걔네들이 적장자고. 넌 서자야 임마. 반신이라고 반신. 야, 데미갓한테 무슨 재산을 내려줘, 임마.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얘가 좀 지적인 면모를 보여요. 근데 내가 아테나의 법 옛날에 참고해 봤을 때는 서자한테도 재산을 줄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봤는데, 그게 법에만 그렇게 써 있어, 법에만. 법은, 야, 잘 생각해봐. 법은 위정자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지들이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구를 집어넣는 게 법이야. 분명히, 너 제우스 죽잖아? 제우스 죽으면은 그때부터 뭐 자식들이며 지금 여기 있는 이 포세이돈이며 신조들 다 몰려들어가지고 뭐 자신들이 뭐 적장자네, 내가 더 재산을 받을 목적이 있네, 무슨 뭐 네가 그 얘기한 그 법령 갖다가 싸우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하면서 먼저 뜯어가. 먼저 싹 다 분배해서 갖고 나면은 결국에 서자는 어디 서자 주제라고 하면서 너한테 떨어지는 건 땡전 한 푼 남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헤라클레스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몽둥이를 이렇게 덕덕하면서 포세이돈을 사악 봐요. 그래서 포세이돈이 여기서 쫄. 여기 민주주의 아니야. 투표로 해. 나는 절대 반대인데 투표 우리 3명이잖아. 3명이니까 투표로 결정하자 해가지고 헤라클레스는 얘네들 말 다 들어줘요. 그깟 공주가 뭐라고. 빨리 그냥 주고 인정해요. 이렇게 하고 트리발레스 너는 어때? 그러니까는 아까부터 좋다고 하고 있었다 해. 이러고 있고 포세이돈은 쫄았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2대1로 그래 너희들의 나라를 인정해주는 걸로 하지 얘기하면서 강화 협상이 잘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고 공주를 보내줍니다. 하고 이 뒤에는 이제 이게 희극이고 축제극의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축하형을 대표하는 어떤 이런 퍼레이드 혹은 이 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공연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3부에서 더 자세한 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